특별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치.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거죠.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그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라는 거죠. 최선이라는 거죠. 할 게 많은데 왜 안 하죠? 이게 최선, 뭐 할 게 많습니까? 취득세, 아. 강남 상고 풀고, 그렇지. 종부세, 그렇지. 양도세. 그렇지. 그러면 다음 정권이 바뀌겠죠. 딴 사람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앉아서. 솔직히 이제 지난 정권에도 기대 많이 했는데 요건 안 할게. 지난 정권도 뭐 별로였고 이번 정권도 기대 많이 했는데 또 별로잖아. 솔직히 말해서. 다 풀어준 다음에. 그래서 다주택 적폐들은 기대를 얼마나 많이 했어. 그래서 그 새벽에 0.8% 차이로 마지막에 뭐라 그러니? 그거를 막판 역전, 리부스 수입 같은 느낌으로 했잖아. 포기하고 잔 사람들도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웬일이요?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나가지고 막 SNS에 와! 막 이러면서 막 뭐 이렇게 새로운 나라도 건국한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이었잖아. 그때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잖아. 아직도 있는데. 대통령이 법을 바꾸는 걸 또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면 뭐 이렇게 더 좋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좀 행복하자. 막 이렇게 올렸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뭐 하면은 뭐 국회 동의받아야 되는 거는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그런 생각에서 한번 보자. 그러면 이게 대책을 마련하는 이유가 뭐야? 집값이 오르니까 그렇잖아. 네. 그러면 집값은 왜 오르냐 이거죠. 다시 이리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럼 집값은 왜 오르냐? 그러면 집값은 돈이 많으니까 오르는 거죠. 그죠? 돈이 많아도 집을 많이 찍으면은 집값이 안 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의 시가총액이랑 유동성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많냐 적냐는 뭐 찍어내는 것도 있고 무역 흑자도 있고 거기에 추가로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금리인데 뭐 무역 흑자 나는 거를 정부가 조절할 수는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인데 금리를 정부가 조절할 수 있냐 이거죠.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지. 뭐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법인의 영리 활동을 방해하는 거긴 하지만 경영권 간섭이긴 하지만 뭐 금리를 올려라 내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압박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잖아. 그렇게 해서 가상금리를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지 항구적인 게 아니잖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금리를 조절하는 거는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역할. 한국은행이 전체적인 경기를 보고 이제 결정하는 거잖아. 그렇게 보면은 정부가 금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는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이제 금리가 아니면 수급,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을 늘리는 거잖아. 집을 많이 짓게 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제 집을 많이 짓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르고 앞으로 내년, 후내년, 2027년, 2026년까지 우리가 입주 물량이 적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40년의 최저잖아요. 그러면 자, 야 입주 물량이 적어? 그러면 야, 내 다음 달에 입주하게 아파트 한 뭐 10만 가구 풀어 됩니까?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풉니까? 쌀같이. 쌀같이 막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을 짓는데 오늘 착공해도 3년 걸리잖아요. 최소. 그쵸. 우리가 아파트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그치, 3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3년은 역사상 최저 수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3년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3년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 그러면 집을 공급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빈 땅에다 짓는 거. 이건 거 신도시 택지지구라고 그러고, 이미 있는 땅에다 짓는 거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죠. 도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살만하고 살기 괜찮은 데는 다 도심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좋은 지역에 적당하게 살만한 집을 짓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만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아니면 신도시로 외곽에다 짓는 거죠. 분산 효과 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가 지난 정권에 했고 2023년에 입주하는 2024년에 입주하는 뭐 이런 이야기 막 떠들었었는데 분양이라도 제대로 했냐고. 사전 분양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뭐라도 떠드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알아.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긴 해야 되는데 고만 날리는 거지. 얘들아 집 사지 마라. 이제 3기 신도시에서 싸고 좋은 집이 나올 거니까 집 사지 말고 전세로 그냥 살고 있어라. 그리고 청약해라. 집 사면 가점 떨어진다. 봤잖아 얘들아. 그지? 결혼해라. 특공 줄게. 이래서 기다리는 거잖아. 기다리게 만드는 거잖아.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집이 계속 올라. 그러면 계속 기다릴까요? 아니, 전세도 계속 올라. 그럼 계속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시적인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라는 거지. 당장 물량이 터지지 않는 이상, 입주 물량이 터지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지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뭐 이렇게 요즘에는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는데 계속 오르니까 정부 탓만 하는 사람도 많던데 정부가 집값을 잡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실기를 한다 그러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가 있어 할 수 있는 게. 그죠? 그러면 상기심도지도 안 되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땅 구역 지정하고 뭐하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10년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지정하면 10년 뒤에 들어오는 거죠. 네. 결국 이번 서울 시내의 물량이 부족한 건 서울 시내의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됐기 때문이고 서울 시내의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 거는 이번 정권에서 또 뭐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지난 정권에서 또는 지난 서울시장 쪽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50% 넘게 해제하고 지난 정권에서 그 재건축 안전진단을 빡세게 해가지고 95%를 탈락시킨 것도 큰 문제였다는 거지.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탓하지는 않잖아. 탓하지는 않고 탓하지는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은 조금 있는 것 같아. 근데 자기들이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없다고는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야? 재개발 재건축 지금 당장 해봐야 5년 뒤에 10년 뒤에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정부가 뭐가 있냐? 그러면 구호에 그치지 않는 말밖에 구호에 그치는 말만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렇게 신도시에서 공급을 많이 해줄 테니까 싸게 공급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청약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청약이 돈 됩니다. 안 보셔서 300대 1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그것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거라는 거고 집이 오르면.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법이 없죠. 신규로 지정하는 건 어차피 다음 정권이 아니라 다다음 정권에 입주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선도지구를 빡세게 진행시키는 것처럼 하든가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도지구 외 지역을 빨리빨리 진행시키는 거, 진행되고 있는 거를 좀 규제 완화하고 빨리빨리 하는 거 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뭐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그게 그 신통기잖아. 절차를 간소화하게 한다. 지구 지정을 쉽게 한다. 선도지구를 빨리빨리 추진한다. 이런 구호만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음 정권이나 다다음 정권에 입주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 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이 불을 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 정권이 되면 그 윤석열 정권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그 정신을 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 아래 계속 꾸준히 진행을 시킬까요? 싹 다 뒤지겠죠. 자기의 색깔도 해야지 그 다음 정권이 또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면 구조적으로 서울에는 공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도시는 언젠간 지정해놨으니까 하긴 할 거 아니에요. 보상금 불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의 집을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서울의 집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대도심의 집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울의 미스캠프 치고 내년에 내후년에 지방에 기회 오니까 그때 지방해도 된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당장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빌라 시장이 착살이 났잖아. 그렇죠. 전세 사기 때문에 아무도 전세 안 살잖아. 그래서 그 수요가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와가지고 이게 촉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세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뭐 역할을 했다라는 보고서도 있고 그렇게 인식이 팽배하잖아. 네. 기든 아니든 인식이 팽배하면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정부에서 12만 원으로 매입해가지고 올해 안에 다 전세를 뿌리겠다. 빌라를 매입해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수도권에만 6만 원 정도를 빌라를 사가지고 그거를 뿌리겠다는 거죠. 정부 돈으로 LH 가겠죠. 그럼 LH 부채는 올라가겠죠. LH 부채 깎아라는데 LH 부채 올라가겠죠. 근데 그러면 일시적으로 비아파트를 활성화하면은 또 다른 정책으로 비아파트를 활성화하면 비아파트는 빨리빨리 지니까 하면은 일시적으로 저가 아파트 시장의 전세 수요를 일부 옮길 수는 있겠죠. 일부 옮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일시적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있는 집을 매입해서 정부가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것은 총량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주택의 총량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월세가 전세로 바뀌고 아파트 전세가 주택 전세로 바뀌고 이런 거잖아. 총량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일시적일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고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된다. 결국 잘하려 그러면 지지난 정권에서부터 하던 거, 지난 정권에서 하던 거를 계속 연속적으로 집값은 결국은 말이야, 여러분. 집값은 결국은 말이죠. 장기적으로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돼요. 지금 막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하더라도 꾸준히 항구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신도시 택지지구 계속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계속 어렵지만 추진하고 빵이 아니니까 길게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전 정권에서 했던 거 받아가지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도 꾸준히 지구 지정하고 꾸준히 경기가 좋든 나쁜데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냐고? 할 수 있냐고?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고 이제 정해진 미래라는 거예요. 최소한 3년은 정해진 미래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서울이 물량이
40만 원의 제조인데 지방은 엄청 많거든요. 네. 1, 2년 뒤에는 지방도 이제 물량이 줄어든 데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지방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세 상승 온다 좀 있으면 내년 후내년에 아. 빨리 서울에 집을 사놓고 지방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서울 사고 지방 갈 돈이 없는데요? 그럼 서울만 사세요. 그럼 되죠. 더 작은 데로 가면 됩니다. 서울은 구조적으로 신축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똑똑합니다.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신축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트렌드예요. 가성비 넘치는 작은 아파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좋아하니까 출퇴근이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은 교육보다. 그래서 역세권의 신축, 소형 신축이 항상 그랬어요. 떴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신도시를 계속 활성화시킨다는 그쪽에서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거야. 활성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려면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이 되게 하면 돼요. 돈이 되게. 자본주의는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민간이 하는 거니까 돈이 되게 해야 돼요. 정부도 돈이 안 되는 걸 계속 하면은 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되고 미래에 우리 후세대들한테 그들 세금을 담보로 빚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뭔가 일을 열심히 하면요. 이렇게 우리 미래의 자식들의 빚이 느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야죠. 돈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 95%는 민간이 하니까. 그럼 민간이 하는 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의 문제잖아요. 사업성 문제. 그럼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사업성의 문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성이 나면 돼요.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이렇게 뭐 돈을 돌려받는 세상은 끝났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맞다. 재개발 재건축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못하게 야구르니까 못하게 하는 거잖아. 야, 돈이 좀 남았어?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 집은 안 팔았지만 3억씩 내. 니네 보니까 비싸게 분양해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네. 야, 비싸게 분양하지 마. 1억인데 시세는 1억인데 5천만 원에 분양해. 얘들아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시세는 1억인데 5천만 원에 분양해서 평당 5천만 원씩 30평이니까 한 15억 정도 되는 돈을 오래 집을 안 갖고 현금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한테 일반 분양이라는 혜택으로 주자. 와, 대박! 로또 청약이다. 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 나라의 공문을 그렇게 크게 했길래 막 15억, 20억씩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정한 겁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거죠. 1억에 팔 수 있는 거를 5천만 원에 팔게 하면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조합에서. 그러면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5천만 원 1억에 팔 수 있는 거 5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 5천만 원을 조합원들이 n분의 1에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공사비가 드니까. 뭐냐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할수록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분담금이 늘어나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는 하고 나면 1억만 내면 되는데 이제 1억 5천 내래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열받으니까. 안 해요. 언제까지 안 하냐 하면은 5천만 원이 1억 5천만 원이 1억까지는 괜찮으니까 1억까지 내려올 때까지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1억까지 내려올라 그러면 분양가가 더 올라가면 1억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5천만 원을 싸게 분양하게 함으로 인해서 5천만 원이 더 올라야 공급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뭔 소리냐? 5천만 원 비싸게 5천만 원을 싸게 분양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공급을 안 해. 언제까지 공급을 안 해? 5천만 원이 더 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공급이 안 되는 부작용을 낳는 거죠. 기다리는 거지. 그치.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봐봐. 분양가 상한제 하고 있는 지금 강남 3구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르잖아요.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 60억 신고가 나왔단다. 34평이. 미쳤다. 진짜. 너무 빨리 오르잖아.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다 감당이 되는 수준만, 지역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거는 조합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조합의 돈을 뺏어가지고 일반 분양자들한테 몰빵해 주는 거 말고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몰빵해 주는 효과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공급이 안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 결국 뭐냐면 비용이잖아, 비용. 조합 입장에서. 비용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비용을 늘리면 결국에는 비용이 가격에 전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가격에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한순위, 뭐 분양가 상한제니 하면은 그 가격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줄어가지고 이익이 안 나니까 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익이 나면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온다니까요. 당장은 사이드 할지 몰라도 돌아와서 크게 뒤통수를 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안정되게 하는, 그래서 물가 수준으로 상승이 되게 하는 게 경제의 원칙인데 그거 자꾸 외국에서 생각하고
그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걸 못 하는 거지. 정치권이나 정부는 사람들을 여러분 집값이 오르는 거는 이런 거 때문입니다. 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그걸 자꾸 설명하고 뭐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왜? 표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든 간에 안정적으로 원칙대로 쫙 이렇게 해줘야 되고 국민들도 그거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앞으로도 정부는 단방, 즉시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들만 계속 내놓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안 보일 거니까 그러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좋은 데면 올라가는 거지. 어쨌든 그래도 정부는 대책을 내놔야 되니까 도심의 공급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는 걸 할 건데 그중에 핵심이 뭐냐면 일반 분양을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일반 분양을 많이 해야 수입이 커지니까 수입이 커지는 만큼 분담금이 줄어들고 분담금이 줄어드니까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겠죠. 그러면 그 일반 분양을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 집을 짓고 남는 땅이 많으면 돼요. 그게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용적률을 계속 올려주는 명분을 만들고 그 역세권이라서 올려줄게, 뭐 지역에 특화된 시설을 지으니까 올려줄게, 여의도니까 올려줄게 이런 걸 계속 만들어서 용적률 올리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업성이 나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층 아파트의 용적률을 더 올려주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 겁니다. 좋죠? 그리고 인허가 그 구역 지정되는데 3년씩 걸리고 5년씩 걸리거든요. 그거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통기잖아, 그게. 신통기에다가 용적률 올려주고 기존의 것들을 다 빨리빨리 진행시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 쪽에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선도지구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신도시도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시킬 건데 그거는 이제 글쎄요. 지금 분양을 해도 2026년, 27년 입주니까 3년 동안은 크게 효과가 없을 거다. 그리고 외곽에 자꾸 지으면 거기서 입주가 많으면 외곽 그 동네만 자꾸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동네들 많잖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외곽에 자꾸 지어 무슨 지구. 네. 야 이제 그만할 때는 안 된다 하면 또 짓고 뭐 오르면 또 짓고 시장 원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지. 오르면 짓고 떨어지면 가만히 있고 오르면 짓고 시장 원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지. 그런데 베이스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분양권을 많이 하죠. 도심 베이스로 많이 하신 분들은 재개발 재건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론, 정부는 아무리 떠들어도 서울의 공급을 구조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의 신축은 더더욱 기해질 거고 신축에 대한 선호는 점점 세질 거고 그래서 서울의 신축 위주로 먼저 오를 거고 신축이 다 오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구축이 오를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가격이 돌아갈 거다 이런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 장기적으로. 지방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일단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된다. 일단 서울부터 해놓자. 그렇지.